신문 보도는 엠바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보도가 이제 신문에 날 텐데 아마 인터넷으로는 오늘 날 거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자 지금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든 자료는 없고 이 자료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1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수시에서는 이제 생활기록부와 내신 위주, 그다음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뒤에서 더 얘기를 할 텐데 기회균형 전형, 네, 요 관련 대상자인 경우에는 네,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은 이제 현재 대기업에서 취업된 상태고 대학별로 이제 전형 계획을 올려주시는 것들은 이제 4, 5, 5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형 계획이 나오면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게 올라오기 전에 대기업에서 대학별로 취업된 내용을 이제 정리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여전히 이제 수시 선발 비율은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네, 수시 비율은 79%인 아주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수시 모집은 감소가 됐는데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라는 건 현 고3이 치르는 입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정시도 감소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 비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년도 입시가 현 고3이 치르는 입시죠. 그래서 지금 표로 정리된 걸 보시면 현 고3의 경우에는 수시 정원 비율이 78%. 근데 그게 숫자는 줄어들지만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전체 지금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권 대학들은 뭐 그 구조조정에 많이 큰 영향 안 받지만 이제 지방 대학들은 이제 많이 통폐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정시는 감소폭이 수시보다 비율상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22%에서 21%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비율을 제가 이제 학부모 아카데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자료들 보실 때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전국 단위.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전국 단위까지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실 텐데,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정리된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3년도, 24년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수도권이랑 여기 수도권 여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지금 숫자를 한번 보시죠. 거의 이제 증가가 아주 조금 됐죠. 거의 사실상 이제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정원 외랑 정원 내 이걸 보시면 네, 이 정원 내랑 정원 외를 보시면 정원외가 좀 많이 증가했죠. 이게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 요 증가폭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뭐 정시가 줄었냐? 그건 아닙니다. 정시도 수도권에서도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율을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비율을 봤을 때 지금 64.7에서 64.4가 됐고 수시는 아주 조금 줄었죠. 비율은. 근데 지금 비율은 줄었지만 숫자는 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수도권도 사실 경기도로 합친 것도 다 수도권이라고 보잖아요. 이따가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주요 대학만 간추린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끊겨가지고 지금 흐름이 좀 끊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좀 말씀드리려다 놓친 부분이 지금 네. 언론에서 이제 정시 확대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23학년도, 그러니까 고3 입시에서도, 현 고3 입시에서도 사실 학종대 수능의 비율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크게 나지 않는데, 네, 그 기조를 그대로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2학년도 네, 갑자기 학종 비율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학종이나 수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감소한 건 맞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감소한 건 맞고 사실 근데 수능도 감소는 한 겁니다. 지금 수능도 지금 감소는 한 상황이고요. 네, 비율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23학년도 현 고3은 20%에서 19.3%, 그다음에 학종은 23.4에서 23.1% 이렇게 지금 변화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건 이제 전국 단위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을 이제 나눠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수도권에서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520명. 인원은 줄었지만, 네, 인원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죠. 그 다음 수능을 보시면, 요게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늘었죠. 네, 593명 늘어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 차이가 지금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8천 명 대 4만 3천 명 정도니까, 네, 수능이 당연히 많죠. 수능이 당연히 많지만, 학종도 충분히 많다. 그리고 교과까지 합치면, 사실 저희 학교가 교과 전형을 쓰는 건 아니죠. 근데 교과 전형이 많으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가고 그만큼 학종에서는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는 완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 합치면 수능 홍수를 훨씬 뛰어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련 이제 전형에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한테 빨리 인지를 시켜 주셔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잘 하게끔 지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사회통합전형에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전형이나 교과전형에 사회통합전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도 사실 사회통합전형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수시에서 훨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모집 인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대상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관련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수시에서 이제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이들이 여기서 빠지면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합계를 보시면 네, 증감이 많이 됐죠. 네, 지금 보면은 기회균형 전형 2,300명이 증했고, 그 다음 지역균형 전형도 사실 서울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일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 거점 대학들이 지역균형 전형들을, 특히 이제 의치 약한수 계열은 학생들이 지방대학이라도 많이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약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요 부분이 앞으로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인원 변화를 조금 더 추후에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건 넘어가고요. 자, 제가 파일 2개를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 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수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후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아이들이, 고2 아이들이 수시를 접수할 즈음에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수시 접수를 이제 9월에 하는데, 사실상 좀 의미 있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3학년 올라오는 시점에 이미 6개 카드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한 10개 이내 정도로 해당 대학이랑 학과가 어느 정도 좁혀 있는 게 이제 좀 바람직한 거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고3 와가지고 급하게 갑자기 이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재 2학년 학생의 과제는 1년 동안 학교 생활하고 내신 열심히 하고 수능 틈틈이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학종을 선택하게 될지, 정시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3학년 올라갈 때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쓰게 될지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게 2학년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2학년의 과제는 1년 동안 학교 생활하고 내신 공부하고 틈틈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좁혀져야 된다는 거. 네, 대학들이나 전형들이 좀 좁혀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시는 네, 1월쯤에 이루어지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총 유형 아까 이제 보신 숫자죠? 그래서 현 고3 학생들에서 수시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조금 줄어들었다. 전체 전국 단위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보면 사실 정시는 꽤 많이 지금 감소를 했죠. 전국 단위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건 아까 보신 수치가 되고요.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면 포인트. 네, 학종을 보시면 0.3포인트 지금 3%포인트 감소한 상황이고 수능은 0.7%포인트.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아까 봤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현 고3 입시가 이제 38,000명에서 38,000명, 38,700명에서 38,200명이니까 사실상 종합전형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다. 네, 요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서울권으로 좁히면 더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논술 전형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다라고는 하지만 뭐 지방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감소를 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1,800명에서 1,700명대니까 감소한 건 맞는데 오히려 논술은 조금 수도권에서는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정시도 조금 증가를 했는데요. 왜 이제 수시도 증가하고 정시도 증가했냐? 네, 모집 인원 자체가 수도권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집 인원 숫자인데, 뭐, 요것만 좀 보시면,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 전체에서 거의, 전체가 이제 일반 전형이 13만 명인데, 그 중에 10,000명이나, 네, 된다는 거,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치면 3만 명이죠.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시에서도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이 있어서 합치면 지금 3,600명 정도 되죠.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확실히 그 수시 전체에서 27만 명 중에서 지금 10,000명, 2만 명, 총 3만 명이죠. 약 9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시는 7만 명 중에서 그 사회통합 전형 요거까지 합치겠습니다. 1,000명이랑 4,000명이니까 한 18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서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회균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끝낼 생각을 해야겠다. 특히 1, 2학년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증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국가보훈 대상자가 있다면 뭐 한 학년에 한두 명 있을까 한데 네, 꼭 준비를 수시로 하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대학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이건 이제 지역인재 특별 전형인데, 이제 지역인재가 늘어나는 점은 사실 이제 수도권 입장에선 불편하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영향이 있을 만한 곳이 의치 약한 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 지역 인재 전형 증가로 인해서 지방 의치 약한 수가 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해나갈 것인가, 이 모집 인원의 비중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아이들이랑 또 면밀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치 약한 수, 간호대까지 합쳐서 수위에는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모집 인원을 보면 의치한이 지금 보면 1,100명에서 1,400명대로 증가했죠. 그래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방권 의치한을 생각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렵다. 약대도 마찬가지. 간호대는 더 심하죠, 지금.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금 여기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 요것의 증감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관심 없는 대학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쭉 이제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정시도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 사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 얼마나 줄고 늘었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심 없는 대학들이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으실 만한 대학들을 좁혀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급하게 만든 표인데 이 표는 사진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때 아카데미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료 공유할 겁니다. 지금 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상위권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대학들 총 15개 대학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뭐 요즘 켄텍, 뭐 그런 대학들도 있는데 일단은 서울권 15개 대학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시에서 많이 쓰는 전형이니까 일단 빨간색 표시를 해봤는데요. 모집 인원을 보셔도 사실 이게 감은 안 오시죠. 그래서 증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는 학종이 약간 줄었다. 네, 전체 인원에서 준 게 학종에서만 줄은 상황인데 실제 학종으로만 뽑고 있죠. 서울대는. 그다음에 연대는 59명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대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전형, 구체적으로 이제 학종도 얘네가 하나의 전형이 아니거든요. 학종도 여러 개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으로 인원을 늘린지는 제가 고려대 입학 전형 계획이 나오면 살펴볼 텐데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대보다 고려대를 더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센 전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대부분 다 학종은 증가를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 7개 대학이라고 말을 한다면 총 371명이 증가를 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현 고3에 비해서 현 고2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네, 그 중위권 정도 대학까지 같이 이제 보면은 네, 약간 거의 이제 증감이 좀 약하죠. 증감이 거의 없는데 요 11개를 합친 겁니다. 요 4개 대학만 합산한 거를 제가 여기다 쓴 건 아니고요. 요 11개의 값을 지금 더해서 389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11개 대학, 서울에 있는 상위권 11개 대학 389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학종이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 홍대는 조금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홍대 전형 계약을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500명이나 줄어든 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지금 실기 실적 위주가 492명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기라고 하면 보통 예체능부터 떠올리는데 이게 아마 예체능을 492명 뽑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아마 학종에서 어떠한 특이한 사항 때문에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분류된 게 아닐까. 그냥 사실상 학종스러운 전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상위 11개 대학 정도 보시면 네, 실제로
학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난다. 모집 인원이 현 고3에 비해서. 근데 교과 전형이 줄어들긴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 영향은 있죠. 왜냐하면 내신 좋은 애들이 여기로 빠져줘야 되는데 지방에서 내신 좋은 애들이 여기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위 11개 대학 요 두 개 마이너스 191이랑 389를 합치더라도 오히려 증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시는 어떻게 됐을까? 정시도 제가 관심 있으실 만한 대학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는 보시다시피 수능 위주로 뽑는 게 당연히 많겠죠? 네, 어쨌든 여기서도 수능 위주라고는 돼 있지만 이제 현 고2부터는 서울대 수능에서 교과가 정성적으로 반영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정량 ABC 이제 등급 평가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특이나 선택 과목 뭐 이런 것들로 정량적 그 학생부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조를 다른 대학들이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는 각 대학들의 그 입학 전형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 윤곽은 아마 5월 중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을 보시면 수능도 증가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은 사실 지방권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대학들은 모집 인원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학종도 늘어나고 정시도 늘어난 상황이다. 교과가 많이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요거고 실기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 중위권 대학에서는 그 학종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좀 정시가 오히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수준을 생각한다면 정시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이걸 준비하다가 성적이 요 정도가 나오면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 근처에 있는 대학 라인에서 지금 많이 증가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5개 합치면 수능 증가는 꽤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도 증가하고 정시도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학종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정시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증가폭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숫자로만 단순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능대 학종의 비율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가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수능 모집 인원 나누기 학종 모집 인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대가 학종으로 2,000명, 그 다음에 수능으로 1,400명. 그래서 수능 1,400 나누기 학종 2,000명. 하면 0.7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보다 크면은 수능이 더 많이 뽑는 거고 이 숫자가 클수록 학종대 수능의 비율이 수능이 높다는 거겠죠.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더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보시면 수능으로 선발을 더 많이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값이 1이 넘어가죠, 지금. 그렇죠? 수능으로 조금 더 많이 선발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위 7개 대학을 합치면 거의 1.03 정도. 그러니까 지금 9,400명 대 9,100명이니까 사실 뭐 수능이 넓냐, 뭐 학종이 넓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 뭐 굳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답을 하면 수능이 조금 더 넓은 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재수생들이 수능을 더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종의 문이 더 넓다고도 좀 과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위 7개 대학에서는 전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상위 7, 그 다음 11개까지 하면은 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죠. 제가 요 11개 대학의 값을 다 더한 것들을 비를 한 거거든요. 요 11개 1,500, 15,900 나누기 13,900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상위 7개 대학에 비해서 상위 11개 대학이 더 숫자가 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보다 수능으로 조금 더 많이 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조금 더 수능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거. 그러나 지금 36,000명, 36,900명 대 31,300명이라서 좀 이 숫자가 크게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도 하죠. 근데 재수생들이 대부분 수능을 정시를 생각하는 아이들이라고 본다면 제 학생 입장에서는 학종의 문이 더 넓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결론을 내기보다는 오늘은
갑자기 나온 자료를 이제 전달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 결론을 좀 러프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정시 확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정시가 증가한 건 맞지만 학종도 상위권 대학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갑자기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잠시, 네, 그 원진의 갤럭시 노트 20님, 그럼 지금 1학년 학생도 보통 이대로 가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1년 만에 모집 인원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고 뒤집어지고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화의 폭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갑자기 뭐 수시대 정시가 6대 4였는데 4대 6이 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 1학년은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 아주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좀 저는 예측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수시랑 정시 비율이 6대 4라고 알고 있고, 네, 실제로 수시는 6개 대학을 넣을 수 있고, 정시는 이제 3군데를 넣을 수 있어서, 네, 그 수시의 문이 넓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신 마지막 시트 수능대 학종을 보면은, 이게 이제 네, 수도권에 상위 15개 대학만 이제 추려서 이렇게 보면은, 네. 실제로는 수시 정시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시에는 그,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 좀 네네네. 어렵지만은 1대1처럼 보이거든요. 아, 네네네. 조금 헷갈리는데 아, 어떻게 네, 이해하면 어머님. 될지. 네네. 질문 잘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수능이랑 학종만 한 이유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수시에서 교과 전형도 보시면 지금 꽤 많은 숫자를 뽑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위 15개 전형의 교과 전형 10,000명이랑 지금 이 숫자 보이시죠? 10,000명. 그 다음에 논술 전형 7,000명. 그래서 총 합치면 17,000명이죠. 이 두 개 숫자를 합치면. 그 17,000을 여기 31,000에 더하면 48,000이 되죠. 그러면 이 수능보다 훨씬 넘어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학종이랑만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지금 보여주신 15개 대학 정도의 이제 들어가려면은 이화여고에서 실제 내신이 어느 정도 아, 돼야지 네네네네. 가능한지. 네네네. 네. 네, 아주 실질적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내신으로 선을 긋는 게 좀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그래도 과거 졸업생 통계를 봤을 때, 그래도 4등급대에서 숙대 합격자가 있긴 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이려면, 그래서 3등급 정도 때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쓴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4등급대에서도 잘 준비된 학생들은 합격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정도는 이제 한 2, 3등급대, 거의 2등급대에서 합격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거의 이제 1, 2등급대가 되겠죠? 여기 정도까지. 지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학종에서 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 있는 교과의 내신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고, 비교과에서 여러 가지 또 고려되는 게 많다 보니까 내신만으로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자가 있는 정도를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등급 대에서도 여기 라인에 합격자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도 외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 이제 요즘은 통합 캠퍼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인프 차이는 있거든요. 그다음 외대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4등급대 합격자도 있긴 하다 정도고, 보통 중앙대, 경희대 정도는 한 2등급대에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이건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 네 개 대학은 현재 블라인드 이후로 조금 영향을 받는 편인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선 3등급대에서도 합격자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보통 요 정도부터는 이제 2등급대에서 거의 합격이 되고, 2등급도 이제 2등급 초반이랑 후반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좀 올해 좀 대박난 사례들이 한양대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3등급대에서도 한양대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에서도 사실 3점 극초반대에서 합격자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저 기준이 센 전형을 썼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경우인데, 네, 이게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이 자료랑은 조금 별개인데, 네네네. 24학년도 입시에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이 포함된다는 얘기가 조금은 아, 들리던데, 네네, 맞습니다. 네, 서울대가 뭐 20%그 정도 나왔다고 뭐 얘기가 들려요. 근데 일반 대도 다 그런 분위기인지, 아, 아예 그냥 네네. 아직 다 일반 대는 아직 적용을 안 할 건지, 아, 어떻게 네네네. 돼요? 어머님 잘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몇 학년 어머님이시죠? 2학년요. 2학년이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작년 12월에 1학년 대상, 그러니까 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설명회였는데, 아, 거기서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면서 말을 해줬던 게, 네. 지금 서울대, 아까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대에서 정시 모집이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이랑, 그러니까 2, 3, 네, 요게 지금 2, 3년도 전형, 현 고3이긴 한데, 지금 2학년도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평가 40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평가 20점 이렇게 있는데, 그 교과평가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무슨 과목을 들었냐? 음, 네, 교과 이수 현황이 이제 무슨 과목을 들었냐는 거고,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지금 어떤 과를 오려면 어떤 과목을 듣기를 권장하는 표를 제공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아마 본 적이 있었을 텐데, 그 교과 이수 현황이랑, 그 다음에 요건 내신을 말하는 거겠죠? 내신이랑 각종 성취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생기부에 있는 내용인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그러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네네. 어, 지금 현재 2학년들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대교협 측에서 대학교에서 발표할 내용을 먼저 취합을 하고 보도자료로 요약된 거를 이제 공개한 날이에요. 그래서 대학별로 이제 거의 한 5월 중으로는 대학별로 전형 계획들을 다 이제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 조금 더 명확해질 텐데 이미 그런 기조는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서 이거는 이제 교과 전형이긴 하거든요. 교과 전형인데 지금 학생부 100% 하는 교과 전형인데 거기서 지금 보면 원래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은 내신 줄 세우기잖아요. 정량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정성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특을 보겠다라는 거죠. 교과 전형인데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전형인데 교과 내신 정량 평가 70%, 그다음에 학종 평가 이거는 생기부 전체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학종 평가 30%. 근데 이런 기조가 그냥 완전히 확 갑자기 이제 전염이 되진 않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소폭 이런 경향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네, 소폭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 1, 2학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나 이제 생기부를 버리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5월 지나고 나서 대학별로 이런 이제 그 교과 전형이나 정시에서, 근데 정시에서 이제 생기부를 반영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이미 그런 기조가 많이 좀 보편화가 조금 되려고 하고 있고, 5월 중에 이제 좀 그 윤곽이 드러나면 제가 나중에 자료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밴드 꼭 올려주세요. 네.